여러분, 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배당주를 매수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예전에 영상으로 올렸던 GS 리테일과 황금 거북이 구독자분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종목에 대해 분석을 해볼 예정인데요. 그동안 GS 리테일 같은 경우 하락을 오랫동안 해서 마음이 아픈 종목이지요. 이제 반등다운 반등을 시작해서 예전의 영광의 주가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GS 리테일입니다. 흔히 GS 편의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회사이죠. 유통 주식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주식입니다. 16일 어제처럼 대부분의 주식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고 있었던 GS 리테일입니다. 덕분에 주가가 52주 최저가 근처로 내려오게 되었고, 낮아진 주가 덕분에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배당 주식을 잘 사는 방법은 주가가 낮을 때 매수를 해서 낮아진 매입 평균 단가로 인해 배당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의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자주 쓰시는 방법 중 하나이지요. 우량한 주식이 쌀 때 매수하고 오랫동안 보유한다는 전략입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 오랫동안 유통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주가가 5년째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피를 말리면서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락 추세 박스권 안에서 재미있는 흐름을 보이면서 하락 중이죠. 상승과 하락 갭이 3개월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점을 잘 잡고 투자를 한다면 10%에서 20%씩은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고 투자의 신이 아니기에 남들보다 덜 물리는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무튼 7년 전 고점 대비해서는 60%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2020년 3월 전염병이 심각했던 시기에 주가와 비슷하게 내려가면서 슬슬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준비하는 모습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면 실적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종목입니다.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주가가 움직일 뿐이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저평가 구간을 잘 찾아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변화가 없는데 당기순이익이 2021년 들어와서 크게 늘었기 때문에 장사를 매우 잘했나 싶어서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약간의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해야 본래의 영업을 잘했다고 할 수 있지요. 당기순이익은 영업 외 수익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2020년 3월 최저점 이후 저점이 살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저점 대비 2,000원 정도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단기적으로도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종목이지요. 그럼 GS 리테일이 황금 주식일까요? 살짝 아쉽게도 황금 거북이 투자 기준 4가지 중 2가지는 충족하지만 나머지 2가지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부채 비율 100% 미만이 아니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리네요. GS 리테일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편의점과 같은 고객과의 접점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괜찮은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 쇼핑에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아쉬운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GS 리테일은 쉽게 망할 회사는 아닙니다. 일단 5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회사 자본 규모를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었고 전통적인 투자 기준 중 하나인 PBR이 낮은 주식입니다. 지금 주가가 낮아져서 배당률도 높아진 상태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대기업 GS의 계열 회사이기도 하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내려와서 매력적인 종목은 맞습니다. 다만 다 좋아 보이더라도 미래 성장성이 낮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요. 다음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주식 이름이 예전보다 많이 길어졌네요. 이름 그대로 타이어를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4조가 넘는 대형 주식입니다. 3월 16일 주가가 4%나 상승한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52주 최저가 근처에서 움직이는 주식이지요. 배당도 지급하고 있지만 GS 리테일보다는 조금 낮아 보이네요. 주식시장에서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인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주가가 1년째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반도체 공급으로 인해 자동차를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새롭고 좋은 모델을 타고 싶은데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 매출액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타이어 같은 경우 소모품이기 때문입니다. 바퀴는 시간이 지나면 닳고 오래 쓰면 바꿔야 하는 제품이지요.
또 2020년보다 2021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매출액이 회복되고 있고 자동차를 못 구해서 아쉬운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타이어는 다른 제조업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다만 국제적인 문제와 영향이 남아 있어서 주가가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이 아닌 여전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다진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완전한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이 아닌 바닥이 열린 하락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자동차의 바퀴를 대신한 혁신적인 무언가가 아직 나오기 전인 상태이죠. 영화 백투더 퓨처에 나오는 호버보드나 박사님이 만든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포드사에서 최초로 만든 시절의 자동차 바퀴 형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동평균선 121선과 201선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은 맞지만 바닥이 뚫려 있어서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낮은 PBR과 PER은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 잘 부합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 비율도 낮으며 유보율도 높고 배당까지 지급하는 좋은 회사이지요.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것은 러시아 전쟁 이슈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생기고 있는데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도 남아있네요. 주가는 저평가 구간인데 상승 모멘텀이 강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도 심리 게임입니다. 하락 포인트가 맞냐 상승 포인트가 맞냐에 따라 주가 흐름이 변하지요. 물론 이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황금 거북이가 두 종목 중에 반등을 먼저 할 것 같은 종목을 고르라면 GS 리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2600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3000을 넘길 때는 3300 간다, 3500 간다, 4000의 시대가 곧 온다고 했었는데 내릴 때는 그런 말들이 쏙 하고 들어갑니다. 반대로 하락을 할 때에는 헝따 문제로 금융위기가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한다,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 오미크론이 확산된다라고 말합니다. 주식 차트를 제가 일봉 차트 위주로 올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식을 조금 더 길게 보면 사실 움직임이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600대라면 어느 정도 투자하기 좋은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식시장에 우량하고 좋은 주식들이 52주 최저가 근처로 내려온 종목들이 여럿 있습니다. 책 돈의 속성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다. 황금 거북이처럼 천천히 좋은 종목 위주로 분석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황금 같은 좋은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